이 밭작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26개 작목에 대해서만 40만 원의 이제 지불금을 주고 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것도 고정 지불을 바꾸자 해서 그 26개 이외의 작목에 대해서는 25만 원의 지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혼란이 이래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일어나고 또 단계적으로 그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지원 단가도 좀 인상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농촌에 가면 가장 많이 건의를 받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재부 차원에서 검토된 거 있습니까? 뭐 농림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그 직업체험관 있죠? 네, 지금 그 어디 있죠? 분당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5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어떤 시설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게 됩니까? 우리 초, 중, 고등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미래의 자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용객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0만 명씩 오고 있습니다. 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명 이상 체험을 했겠네요? 예.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 통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체험을 하고 하면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거나 할 기회들이 적어서 직업을 적어보라면 20개 안팎 이상을. 그런데 아까 그렇게 한 하루 평균 1,700명 정도 뭐 이렇게 엄청나게 참 이용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분당에 있으면 그러면은 저쪽 남부권에 호남이나 경남이나 충청권 이렇게 남부권 학생들의 이런 진로나 직업체험 이런 수요를 충족할 기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죠. 주로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통이 먼 남쪽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요즘에 모두가 다 취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진로 지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게 되는데 남부권, 수도권에 대극되는 그런 남부권에도 하나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규모는 그보다 적더라도. 예, 저희들도 이제 그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와서 한 4시간 정도 체험을 하고 다시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분당에 있는 대규모 체험관처럼은 할 수는 없지만 소위 그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소규모 한 300~400억 정도 소규모 체험관을 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네. 수도권에서 그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분당에 있어서 이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광주, 전남, 전북, 그 다음에 충청남도 일부 그리고 특히 경남 더 나아가서는 부산이나 대구, 경북까지도 지리상으로 해서 이렇게 남부권에도 규모는 적지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창조형 미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그 뭐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노동부하고 고용부하고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요. 꼭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 설계비라도 좀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부 장관 계십니까? 네. 별정 우체국이란 거 아세요? 네. 뭐 하는데요? 네, 우체국이 직접 들어가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하기가 어렵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 민간이 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대상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볼 수 그럼 별로 안 고맙습니까? 그냥 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참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뭐 오랫동안 근속을 한 직원들이 있는데 자기도 승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공직은 한 7급까지 11년 걸리는데 여기는 한 16년 뭐 이런 식으로 걸리기도 하고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체국을 이제 숫자를 줄인다 그래가지고 국장하고 직원 하나 하고 그 국장이 어디 행사를 간다든지 출장을 가보러 가면 혼자 일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영업력도 저하될 수 있고 또 사고 위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승계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현실과 전혀 맞지 않게 지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숫자를 계속 줄이고 있다 보니까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기 진작 문제에 있어서 장기 복무자들한테 승진이 너무 지나치게 적체가 돼가지고 근속 승진이나 그 대우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좀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공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 농촌, 오지, 낙도 이런 쪽에서 일반 공직자들이 가기가 어렵고 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사기나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진짜 생각을 해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의 사기를 지금 오히려 꺾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기재부하고도 좀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요. 장관님 한 번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저에게도 직원들을 보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 귀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한번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님 계십니까? 국도 21호인데요. 정읍, 전라북도입니다. 예. 정읍, 순창, 남원 이쪽을 지나가는 곳에 예. 밤제라고 있습니다. 485m 이 말하자면 터널도 있고 도로가 있는데 참 기가 막힌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은 곳입니다. 한때는 여기에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눈이 많아서 2달 동안이 고립돼가지고 장관과 그 당시에 뭐 대통령 대행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그런 분들 헬기를 타고 와서 직접 와서 위로를 하고 2달 동안이나 고립돼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을이고 또 그 길을 워낙 뭐 차도 못 다니고 뭐 이렇게 좀 어렵고 하다가 보면 고등학생 3명이 폭설 속에 갇혀갖고 귀가 집에로 돌아오던 중에 동사사고로 죽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곳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는 이 지역에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순창 구안면하고 쌍치면에 있는 이 밤제 485m 이 선형을 좀 바로잡는 건데 한 48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내년에 우선 한 5억만이라도 좀 설치 설계비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 특정 구간을 저도 그러시죠. 굉장히 이건 아주 호남에서는 가장 유명한 눈물 나는 고개입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국토부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몇 가지 또 사안을 이제 부총리님하고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부산하고 광양항 두 컨테이너 항이 있습니다. 투포트 시스템에서 노무현 정권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광양항을 버리고 이제 부산항 원포트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은 컨테이너가 25열이 65개 중에 25열이 컨테이너가 47개 컨테이너 크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항은 25는 고사하고 하나도 없고 24만 단 한 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광양항은 지금 굉장하게 항구로서의 이런 기능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고, 그런데 국고 지원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더니 신항만건설촉진법이라든가 항만법 제9조회라든가 일단 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들도 다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수도 없이 건의가 있었었는데. 네, 부총리님. 예. 네. 그 의원님, 이거는 보니까 그 컨테이너 크레인은 이 항만 운영 시설입니다. 이것은 항만 공사라고 별도로 이제 재정지원을 통해서 설립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서 사실은 투자해야 될 그런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항만 공사의 재정 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뭐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나 인천이나 그 밖에 울산이나 이런 데는 다 기존에 있었지만은 이걸 관장하는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출범할 때부터 늦게 출범을 하면서 1조 812억 원의 빚을 승계를 받았는데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이런 컨테이너부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자체 자금을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아예 그러면 폐쇄를 시키고 문을 닫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부총리님. 예. 좀 특수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 좀 해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려 터널입니다. 여수에서 남해간에 길이 바다가 있는데요. 여기를 만약에 다리를 넣거나 해저 터널로 오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지금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용호남이 지금 갈라져서 해서 거기에 다리를 놓자 그랬더니 1조 5천억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이제 제기한 게 해저 터널을 뚫게 되면 5천억이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건의가 올라가고 있는데 부총리님 이 부분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워낙 이 경제성이 좀 낮아서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선에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부산에서 광주 간에 걸리는 시간이 6시간 45분입니다. 근데 부산에서부터 순천까지는 어느 정도의 복선화라든가 이렇게 전철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순천에서 광주 간은 직선화, 복선화, 전철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거의 6시간 45분이 걸린데 이 구간만 이제 아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2시간 15분이면 가게 됩니다. 현재 146분 걸리니까 41분에 가게 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거 경전선에 말하자면 순천에서 광주 구간 이 부분에 대한 복선화, 전철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좀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잘 아신가요? 네, 요거는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광주에서 광양항으로 물건을 싣고 오려면요, 아까처럼 철도가 꼬글꼬글해서 이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익산에서 전라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부산으로 물건을 실어나려면은 아까 그 경전선을 놔두고도 대전까지 올라가고 대전에서 다시 기차 철로를 다시 바꿔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남해안에 우리 그 철도가 U자형으로나 X자형으로나 철도 고속도로가 잘 뚫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순천에서 광주 구간 여기가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있어서 영호 호남의 산업교류나 또 인적교류나 관광교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총님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정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